아니 근데 이게 교수님 또 한편으로는 막 아니 근데 그런 거 요즘 쓰지도 않는 표현을 뭐하러 그거 알아?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을 뭐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세대 간 경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10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 다른 위치,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뭐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 요즘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 짜증나. 뭐 개 짜증나. 그렇죠. 네. 짜증나로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가게 갔는데 생각보다 줄이 길어서 네. 좀 내가 불편해 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짜증나. 짜증나는 그 한마디로 다 퉁치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들, 뭐 킹받는 이걸로도 많이 하죠. 아, 킹받네. 근데 이게 연인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나 오늘 안 나가고 싶어. 왜? 아니 짜증나. 뭐가 짜증나는데? 그치. 그냥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줘. 아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짜증나. 나 지금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난 짜증 안 나? 그러는데 진짜 너무 킹 받네 정말 진짜. 왜 킹받냐고. 이게 사실 언어 사용하는 게 어. 사실 좀 에티켓이에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이게 교감하는 활동인데 이게 섬세한 언어들을 썼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 또 상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어떤 하나의 말로서 그냥 모든 걸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좀 게으른 거죠. 교수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평소에 표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문장과 단어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네. 버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내다 보면 뭔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텍스트가 좀 편하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어가 자기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해하고 맞아요. 그 말들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를 이해해보고 그게 나를 이해하고 내 관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좀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글을 읽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긴 글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교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논문 하나 읽고 공부할 거야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다음에 책 한 권 읽고 뭐 써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글 읽어라 책 읽어라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통신문 안 읽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길어요. 재성님 가정통신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왜냐면 이게 긴 거, 긴 거 어려워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한창 네. 심할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하나도 안 읽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언제 오고 안 오고 뭐 격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이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해외도 이렇습니까? 해외도 이건 저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 수업 계획서 굉장히 길거든요. 자세하고 이제 그거를 첫 시간에 함께 읽어요. 학생들하고. 안 그러면 바로 이메일이 와요. 시험은 언제 보나요? 과제는 어떻게 내나요? 저는 이 수업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써놔도 읽지를 않아요. 줄임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예요?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 그 뭐예요? 그래서 too long, didn't read. 그래서 TLDR 이렇게. 줄임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내면은 그냥 그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야, 너무 길어 안 읽어. 짧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보내요. 네. TLDR.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의사소통 환경 변화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우리 잡스 형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야.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좀 글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제 책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잡생각 많이 난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집중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많이 내용이 있죠. 어렵고 말이 어렵고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거의 연필이나 형광펜을 들고 읽어요. 이거를 그으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읽으면서 좋은 말은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책갈피에 쓰시는 분 계시죠? 쓰는 것도 거기 있고. 사이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맞아. 그러면 연필을 들고 읽으면 내가 딱 읽을 때 내가 좋은 말에 밑줄을 치겠어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으면 2번, 3번 읽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죠. 이 독서 습관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책 읽으면 스마트폰을 얼마 하게 해줄게. 맞아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책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책을 읽는 그 경험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죠. 네, 그렇죠. 자기 전에 소리내서 읽어주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경험하는가? 책을 이렇게 읽는 게 내가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자기 전에 살을 부대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험이구나, 경험.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책이라는 건 참 가치 있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읽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읽고 싶어. 그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그 한예종 극작가 교수님으로 재직하실 때 네. 학생들에게 글 쓸 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걸 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에요. 말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쓸 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써요. 짜증나 이렇게 네. 쓰지. 그때 무슨 단어를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 그건 서운함이죠. 서운함이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를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 짜증난다. 네.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잖아요. 그 당황스러움이죠. 황당함.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글을 써야 할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구체적으로. 분했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뭐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그냥 짜증난다. 그냥 짜증난다 해서 끝이 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없으면 진짜.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왕짜증. 왕짜증, 붙이고. 개짜증 뭐 이런 게 나와요.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짜증. 네. 그것은 개짜증, 왕짜증. 왕짜증. 예.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가 보다. 맞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내가,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건데 이 서운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눈물 나고 감정 북받쳐 오르고 특히 슬픔 같은 감정을 사람이 표현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슬펐을 때도 나 어제 짜증났어.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친구가 무슨 너 얘기인지 슬펐나 알겠어. 봐. 네. 너 슬펐구나라고 하면 아니야. 그냥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감정이 뭐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어떤 마법 같은 단어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눌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우울해져요. 몸에서 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혼자 있을 때 이제 책과 마주하고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책은. 책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우리한테 비난할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책 같은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내 감정이었어 막 울기도 하고 그때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울고 싶으면 그때 울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화,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다. 진짜 많이 이거 아주 하시네요. 뭐, 예. 아니 그 작가님의 인생 모토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다하지 않고 쓸 수 있는 60, 70%만 쓴다.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개미 박사님, 최재천 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개미들을 이렇게 보면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배짱이 막
훈계하고 그런데 개미들을 잘 관찰해 보니 30%의 개미는 놀고 있더래요. 맞아요. 네, 되게 그 그러셨죠?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여기서 하셨구나. 네. 그게 어떤 이 병고가 생기면 여력이 있다면 나가서 걔네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걔네가 보완할 수 있잖아요. 보충할 수 있고. 저는 네.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일 최선을 다하다가 예를 들면 몸이 어디 아프다던가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원을 다 맞아요. 쓰고 있는데 네, 네. 더 이상 갖고 올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도 잔고를 남겨두듯이 자기의 하루도 오늘 내가 한 이 정도를 100을 할 수 있으면 70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남은 30을 쓰거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작가님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러니까 본인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꾸미고 싶으세요? 소설 제목 김영하입니다. 네. 첫 여기는 문장.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우리 예능에서 많이 쓰는 자막이에요. 여기는 예. 저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숙제 그런 거 준 적 있어요. 그 글쓰기 숙제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첫 문장만 제가 준 적도 있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나는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그럼 그 뒤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써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이. 나는 용서한다. 내 발을 밟고 지나간 그를. 이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카톡을 일시판 너를 용서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긴 사연이 필요해지는 그런 거니까. 나는 용서한다. 자작나무 숲에 누워 나의 두 눈은 검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한 번의 짧은 삶, 두 개의 육신이 있었다. 지금 그 두 번째 육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나는 나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기억을 이어붙이며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이야기는 직박구리가 죽어있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흔들리던 순간에서 시작됐다. 아직 어린 잿빛 직박구리였다. 하늘을 날다가 힘에 부쳐 그대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불의의 기습을 받아 추락한 걸까?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슬픔일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내 감정은 마치 상점의 쇼윈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아니 그 사실 20년 넘게 이렇게 그 학생을 대학생분들을 좀 가르치시다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좀 요즘 학생들의 좀 이렇게 좀 다른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학생들이 의외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이게 문장의 이해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네.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용을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정보들의 중요성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에요. 복잡하네. 요즘 학생들 세대들이 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할수록. 네. 영상은 모든 의미를 다 만들어서 남이 나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또 글을 읽거나 또는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쫙 구성해내야 되는데 맞아요. 구성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문해력은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이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3권 이상 읽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그 바쁜데도. 일주일에요?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전에 서울대 신입생들 OT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3 때 책을 3권 이상 읽었던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있을까요?
저도 없을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요?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손준호 학생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예, 이거 제가 실제 경험한 바인데 그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독서, 문해력, 자기의 사고 능력 이것들이 단단한 애들이에요. 오늘 또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공부에 대한 비법 이런 것들 또 혹시 기대를 하셨다면 역시 예상대로 죄송합니다. 많은 자기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오랜 시간 앉아서 죽을 듯이 해야 결과는 나온다. 예.